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인 문금주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국회의원을 어제 8월 31일 오전 12시 보성군 보성읍소재 보성지역구 사무실에서 유홍철 시사저널 기자와 저희 시사초점 김근철 기자가 공동대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가진 공동대담을 통해 문금주 의원은 무소속 시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부분들을 들러싸고 홀로 투쟁 중인 절친 순천갑 김문수 의원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고자 더불어민주당 선수가 결정되면 전남 동부권이 똘똘 뭉쳐 원팀으로 공동전선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공동대담에서 문 원내대표의 민주당 원내 대변인으로 선임된 배경은 무엇나고 생각하고 대변인으로서 보람과 애로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표 발의한 법안은 어떤 것이 있나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어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의 공통의 최대 과제는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4개의 각 군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질문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4개 군의 군수선거 민주당 경선에 어떤 기준으로 임할 것인가 하고 현재 군수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어떻게 보고 있고 의원님 개인적 평가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또 군수들의 3선 도전이나 장기 집권에 대한 견해와 강진원 강진 군수의 3선 도전 여부 김성 장흥 군수 도합 3선의 도전에 대한 질의와 김철우 군수는 3선 연임에 대한 궁금사항 또 민주당 텃밭 전남도 내에서 3선에 대한 거부감 또는 피로감, 부정적 시각이 존재의 여부에 대한 문의원의 생각을 물었고 특히 고흥군은 우주항공, 드론, 스마트팜 등 3대 미래 전략 산업을 펼치고 있어서 다른 시군들이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데 고흥군은 10만 인구 달성 계획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의원은 이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영민 군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애로사항과 내년 지방선거의 전략을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시사초점 TV 김근철입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으로 지금 선임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원내 대변인 이제 초선이신데 원내 대변인이 좀 지금 직책을 맡으셨는데 그 배경이랄까 임명된 배경이랄까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원내 대변인으로서 그 보람과 애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저기 원내 대변인 임명 배경이라고 할 거는 없고 제가 그 새로 선임되신 원내 대표께 대변인 한번 하고 싶다 요청을 이제 드렸는데 대표님께서도 허락을 해주신 거죠. 네, 제가 이제 공직생활하면서 대변인을 할 기회가 한두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못했던 그런 이제 부분을 이번에 국회 들어와서 원내 대변이 소임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셔서 하게 된 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애로는 딱히 현재까지는 크게 못 느끼는데 보람이라면 어찌됐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제 입으로 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이렇게 전달하고 있고 기자나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소리들을 제가 원내 지도부에 좀 더 가까이서 전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이 있다. 정청래 대표하고는 좀 개인적인 인연이라든지 좀 그 전에라도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정청래 대표님하고는 지난번 대선 때 이곳 호남권의 골목 선대위원장을 대표님이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수행해서 선거 유세하게 되면서 알게 됐고요. 그전에는 특별한 인연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원내대표님 받아들인 것은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님이 이제 받아들이신 거고요. 어찌됐든 정청래 대표님도 대선 과정에서 저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그 분야에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하면서 어떤 점에 좀 집중해서 그 예산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활동하고 있고 또 대표 발의한
뭐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리 지금 농해 수위에서 여러 가지 지역민들 특히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안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윤석열의 거부권 1호 법안이 양곡관리법인 것처럼 우리 농어민들하고 거리가 멀었던 정권인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정부 들으면서 우리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됐던 농업민생사법 포함해서 한우산업지역법까지 해가지고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능감이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뭐 한우산업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제가 뭐 재보험법만 빼고 나머지 다 대표 발의를 했었고 그런 법들이 통과가 돼서 상당히 농어민들께 좋은 지금 평을 받고 있다. 다만 이제 여기에 플러스해서 필수 농자재 지원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이 농해 수위에서 바람이 있다면 현재 여러 가지 주요 사항들이 보험이라는 이름 하에 농어민들한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험보다는 국가 재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강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험을 줄이는 대신에 농업재해대책 기금이라는 좀 더 다른 형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제 임기 내라도 좀 반드시 많은 분들이 공감을 얻어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개 지자체다 보니까 하나도 힘든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즉 관리라 뭐니 좀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외에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 한두 가지 얘기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최근에 대통령과 우리 전 의원과 오찬에서도 대통령께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주문을 한 것이 지역구에 가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라. 결국 지역구 관리가 잘 되어야 우리 국민주권 정부도 민주당도 성공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이 넓다 보니까 또 주중에는 국회 중앙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또 제가 몸이 한계다 보니 보험보상 장강지를 모조리 다 훑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한 주는 보성, 한 주는 공, 뭐 때로는 장강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께서 좀 얼굴을 자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지 않나. 제 나름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든 행사에 제가 쫓아다닐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그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고흥에 큰 지방 행사가 있고 또 장흥에 큰 행사 두 겹쳐서 같이 있어요. 네. 참 그럴 때 곤란한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곤란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제 이제 행사의 중요도랄지 또 이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이제 제 안사람이 한쪽은 또 부족한 부분을 좀 커버를 해주고 양해를 구해야죠. 어쩔 수 없이 집사람도 이렇게 동원되는 네. 그런 경우도 있네요. 네. 그게 제일 큰 애로입니다. 공통된 현안이 무엇이고 그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고흥보성 장강진의 공통된 현안은 결국 이제 농어민들이 농업이 주가 되고 축산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최근에 통과가 돼서 많이 농어민들이 지역 주민들께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통된 현안이라고 한다면 일단 정주 여건 개선, 특히 접근성 개선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우리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예를 들면 강주 고흥간 고속도로랄지 또 지금 남해안철도 경전선이 순천 보석에서 순천 기간이 지금 아직 전철화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 또 강진에서 마량 또 확장하는 것 또 장흥에서 해진 가는 국도를 좀 4차선으로 확장하는 이런 접근성 개선에 좀 더 제 임기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접근성 관련해서 지금 부산, 광주, 부산 간 경전선, 또 목포, 보성 간 남해안 철도, 이것이 다 보성에서 순천을 거쳐 가는 건데, 보성 순천 구간이 지금 착공도 못하고 뭐 지금 설계도 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너무 지체되고 있잖아요. 아무 다른 게 다 되더라. 이 구간 때문에 지금 그 기능을 그러니까 못하고, 우리- 이걸 어떤 원인이 뭐고, 거기에서 좀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한번 해볼 어떤 방안이 있는가.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뭐 이번에 목포 임성에서 보성까지 전철화가 돼도 디젤 기관차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보성에서 순천까지 이 구간이 전철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시다시피 순천 구간 우회 노선 또 지하 노선 요구 때문에 예타까지 통과된 그런 사항들이 착공을 설계도 못하고 착공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이 좀 빨리 해결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방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개 그 군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3선을 겨냥하거나 이미 3선을 한 사람도 있고 이제 뭐 건너뛰었습니다만은 보성 군수님이 이번에 3선을 도전하시고요. 고흥 군수님이 재선, 장흥 강진 군수님이 한번 건너뛴 그런 재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 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면 통합하면 3선을 겨냥한 사람이 있고 4선도 있어요. 강진 같은 4선이 되고 아니요, 그분도 그러던데 내가 보니까. 아닙니다. 그 초선하고 재선 때 한번 떨어지시고 다시 이번에 되신 겁니다. 8기 때. 그러니까 동합에서 이제 이번에 하시면 세 번째 되는 거죠. 3선이 다 그런가요, 그러면? 네. 장흥도 그렇고. 장흥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보성은 이제 연속해서 이제 3선, 2선 했기 때문에 3선 거예요. 이제 민주당의 전남도가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이 3선에 대한 공천만 민주당 공천하면 3선이 거의 땅은 당상이다. 그런 상황을 볼 때 너무 3선을 자주 허용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뭐 거부감 또는 그 사람만 계속 군수가 직업이냐 그런 거부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뭐 어떻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법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고요. 결국 지역 주민들의 그 목소리다. 지역 주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민주당 공천도 뭐 재선이냐 3선이냐 여부를 떠나서 지역민들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바람들이 요구들이 전달이 될 거다. 잘하시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못하면 또 바꾸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뭐 군수님들 다 잘들 하고 계셔서 네. 지금 아까 이 4개 시군을 포함해서 모든 군 단위들이 지금 지역 소멸이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좀 고흥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흥은 조금 좀 차원이 다르게 나름대로 뭐 미래 비전을 잘 세웠든지 어쨌든 우주 항공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스마트팜 그 3대 미래 전략 산업이라고 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소면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데 그것도 줄긴 들어요 현재는. 근데 아까 이것이 정착이 되면 어느 정도 몇 년 뒤에 정착이 되면 완성이 되면 10만 인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 약간 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소멸 걱정은 좀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에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하시자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 소멸 지수가 가장 높은 데가 또 고흥인데요. 어찌됐든 고흥군은 뭐 2030년까지 10만 인구 회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목표는 좀 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고흥은 그래도 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보성, 장흥, 강진에 비해서 나로우주센터라는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주 고흥간 고속도로도 국정과제에 당연히 포함이 된 거고,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조성이 될 예정이고, 또 우주산단, 국가우주산단이 예타 면제를 받아서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다듬어지고 국가에서 제대로 된 또 지원이 되면 뭐 어찌됐든 결국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겨야 인구가 느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고흥에서 하고 있는 뭐 스마트팜 또 드론 산업 뭐 이런 부분들 잘 엮으면 좋은 결과를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 볼 생각입니다. 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찌됐든 선수가 확정이 되면 뭐 인근 지역인 순천이나 여수나 또 뭐 목표가 되었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누구와도 손잡고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조가 됐든 협조가 됐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우리 김문수,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과도 지난 대선 때 열심히 뛰었던 것처럼 같이 손 맞잡고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찌됐든 선수가 확정이 되면 뭐 인근 지역인 순천이나 여수나 또 뭐 목표가 되었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누구와도 손잡고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조가 됐든 협조가 됐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우리 김문수,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과도 지난 대선 때 열심히 뛰었던 것처럼 같이 손 맞잡고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민주당 지방선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을 또 응원하고 그런 분들이 시장 군수의 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되고, 또 지방 의원 후보들도 또 이재명 대통령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추천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순천만 해도 인근의 뭐 고흥, 보성 뿐만이 아니고 또 광양, 곡성, 구례 서로 다 연관이 돼 있고, 또 생활권도 비슷하고, 순천에 와 있는 많은 시민들 중에 인근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해서 지방선거를 치러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근 지역 또 국회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협력해서 공동 선거전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걸교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한번 그 현안이 오랫동안 지금 참 논란도 많았고 그랬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 길이 제가 좀 깊숙이 취재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반대한 측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난 처음에 반대하는 취재로 갔다가 반대하는 쪽의 얘기를 들으려고 가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반대하는 측들이 다들 참 말하기 좀 어려운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기 하여튼 이장들이 중심되었고 거의 깊숙이 자기들이 입속을 챙기려는 그런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군에다가 좀 이래도 되냐? 군에서 대처를 매우 부드럽게 친이장들 그런 행정을 하더란 말이에요. 좀 문제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기사도 많이 썼는데요.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내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상당히 큰 문제들이 많아 있어요. 이장들도 사실 준공무원이거든요. 이장들은 정치적 중립을 절에서도 법에서도 다 하고 요청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권에 대입해서 하려고 하는, 그럼 군에서도 그걸 제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봐주는 또는 부추기는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와, 큰 문제다. 그래서 이거 그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살펴보시고 저도 또 계속 살펴보려면은 아직 거기에 견해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그 문제 처음 들어본 소리 같아서. 이제 저기 그런 문제까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벌교가 그 천혜의 자연 자원인 등량만을 끼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곳에 특별한 산업단지, 뭐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산업 폐기물, 의료 폐기물들이 우리 지역에서 저장이 된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예, 물론 지역 주민들의 뜻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 뭐 지산지소를 여기서 꼭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도 해라.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이 화장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지역에서 예를 들면 보성은 보성에서, 장은 또 장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생각도 이제는 하셔야 된다. 언제까지 저기 강주로 가고 순천으로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